7살 아이가 회전목마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빠와 나란히 타고 있었습니다. 운행은 끝났고 사람들은 한꺼번에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내려갔고 부모들은 뒤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는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에도 화장실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 3월 놀이공원 직원 휴게실에서 빨간 나비 머리핀 하나가 발견됩니다.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머리핀은 사라진 아이가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을까요? 어린이날 행복했던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1997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놀이공원은 많은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박민수 씨와 김은정 씨 그리고 딸 박지우가 놀이공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는 35살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팀 과장이었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33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복직한 지 6개월. 여전히 버거웠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7살 박지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키는 120cm. 작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큰 눈망울이 인상적인 아이였죠. 하지만 지우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엄마 뒤에 숨곤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걱정할 정도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지우는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가요. 지우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양손으로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밝은 모습이었죠. 민수 씨가 아내를 봤습니다. 은정 씨도 남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 가족에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나들이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최근 몇 달간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997년 초부터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회사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와 놀아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은정 씨대로 힘들었습니다.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에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은 아이한테 관심도 없어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민수 씨도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만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그런 부모를 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지우가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지우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림 양쪽 끝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혼자 서 있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5월 3일 저녁이었습니다. 또 한 번 부부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은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지우한테 상처만 주는 거 아닐까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둘 다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5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일 어린이날인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우 데리고 어디 갈까? 은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좀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5월 5일 놀이공원 방문이 결정됐습니다. 화해의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신이 났습니다. 뒷자리에서 계속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진짜 재밌겠다. 은정 씨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지우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백미러로 지우를 봤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주인공이야.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부모 둘 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정 씨가 남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9시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셔터가 눌렸습니다. 억지스럽지만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이 사진이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지우가 솜사탕을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큰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은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민수 씨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우 예쁘게 머리핀도 하고. 지우는 그날 빨간 나비 모양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반짝이 글리터가 햇빛에 빛났습니다. 나비 날개에는 작은 하트 무늬가 5개 있었습니다. 지우의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던 머리핀이었습니다. 11시 40분이었습니다. 회전목마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 아빠 저거 타요.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은정 씨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화장실 좀 급해.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은정 씨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금방 올게.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빨리 와요. 같이 타야 돼요. 은정 씨가 웃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민수 씨와 지우가 회전목마 입구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5팀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민수 씨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나 저 갈색 말 탈 거예요.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 아빠는 옆에 탈게. 엄마는요? 엄마는 다음에 타자. 기다리면 오래 걸려. 알았어요. 11시 42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순서가 왔습니다. 안전요원이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민수 씨와 지우가 회전목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목마들이 빙 둘러 서 있었습니다. 총 40개의 목마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갈색 목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빠 여기요. 민수 씨가 지우를 목마에 태워줬습니다. 작은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조심. 그리고 바로 옆 목마에 올라탔습니다. 회전 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조명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재밌어요. 목소리가 신났습니다. 민수 씨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그래, 재밌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전 목마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목마들이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우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와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우랑 더 많이 놀아줘야지. 회전 목마는 계속 돌았습니다. 11시 52분이었습니다. 회전 목마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전바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날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40개 목마에 거의 다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뒤섞였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내려. 목소리들이 섞였습니다. 민수 씨는 먼저 목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목마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민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사적이었습니다. 겨우 2초였을까요? 3초였을까요?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지우의 갈색 목마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내렸나? 사람들이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갔겠지. 민수 씨는 서둘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쳤습니다. 회전 목마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을 둘러봤습니다. 부모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없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지우야!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전 목마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아직 안에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안전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같이 타셨잖아요. 분명 옆에 있었는데 내릴 때 갑자기 없어졌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전요원이 회전 목마 안을 살폈습니다. 목마 밑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은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가까이 가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가 없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회전 목마 타고 있었는데 내릴 때 갑자기 사라졌어. 은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내릴 때 잠깐 한눈을
앞에 나간 줄 알았는데 민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한눈을 팔아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요. 은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전요원 3명이 급히 모였습니다. 회전목마 내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목마 밑을 확인했습니다. 중앙기계실 입구를 열어봤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출구 주변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시였습니다. 회전목마 총괄 책임자 정태민 씨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은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 저 어머니. 아이가 없어졌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정태민 씨는 즉시 전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놀이공원 전체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7살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 나비 머리핀을 한 아이입니다. 발견하시는 분은 즉시 연락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애가 없어졌대. 어머, 불쌍해라. 하지만 대부분 그저 지나쳤습니다. 자기 아이 손을 더 꼭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놀이공원 전 직원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매점 뒤를 살폈습니다. 놀이기구마다 직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주차장도 수색했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직원들이 섰습니다. 은정 씨는 회전목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목이 쉬어갔습니다. 나와, 제발. 민수 씨는 놀이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지우야, 박지우.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최재훈 경사를 포함한 강력계 형사 5명이었습니다. 최 경사는 32살이었습니다. 경찰 경력 7년차였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수사관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최 경사는 부모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최 경사가 다가갔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1시 42분 탑승부터 52분 실종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경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이날에 부모 눈앞에서 최 경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까? 민수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봤습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내릴 때 사람이 많아서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최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요? 몇 초.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앞에 나간 줄 알았어요.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은정 씨가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경사는 안전요원들을 조사했습니다. 김수진 씨, 28살 여성 안전요원이었습니다. 그녀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탑승 확인은 하셨습니까? 네, 아버지와 아이 둘이 탔어요. 회전 중에는 확인 안 하셨습니까?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회전목마는 계속 돌기 때문에 탑승객 한 명 한 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마가 40개나 되고 위치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아이가 언제 내렸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수진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영호 씨, 29살 남성 안전요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전 중에는 내부를 자세히 보기 어렵습니다. 음악 소리도 크고 조명도 화려해서요. 솔직히 누가 중간에 내렸다 해도 바로 알아채기는 힘듭니다. 오늘은 특히 사람이 많아서 최 경사는 같이 탔던 다른 승객들도 조사했습니다. 20대 커플이었습니다. 두 사람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뒤쪽에 아이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앞쪽 목마 탔는데요. 뒤쪽은 잘 안 보였어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30대 부부와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이 자기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 챙기느라 다른 아이까지는 신경 못 썼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아이가 없어진 줄도.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지우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놀이공원 전체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놀이기구 내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직원 전용 구역도 확인했습니다. 지하 기계실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모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오후 5시였습니다. 경찰은 놀이공원 주변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과천 시내 곳곳에 지우의 인상착의를 전파했습니다. 7살 여자아이, 키 120cm, 분홍색 원피스, 빨간 나비 머리핀. 오후 6시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와 민수 씨는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정식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실종 신고가 즉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24시간이 지나야 공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부모 눈앞에서 사라진 경우였습니다. 최 경사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즉시 수사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날 실종입니다. 부모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즉시 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최재훈 경사가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은정 씨와 민수 씨는 각각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경사가 은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은정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 15분?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화장실을 갔다가 손 씻고 그냥 나왔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은정 씨가 11시 40분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11시 55분에 나왔습니다.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혐의가 없었습니다. 최 경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민수 씨도 조사받았습니다. 회전목마에서 계속 아이 옆에 계셨습니까?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내릴 때까지요? 내릴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잠깐 한눈을. 얼마나요? 몇 초.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최 경사는 수첩에 적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단 몇 초. 민수 씨도 CCTV로 확인됐습니다. 11시 42분부터 52분까지 회전목마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차 후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혐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달랐습니다. 5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놀이공원에서 7살 여아 실종. 회전목마 타던 중 흔적 없이 사라져.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쌍하게. 부모 마음이 어떨까? 오후가 되자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아빠는 한눈 팔고 엄마는 화장실 7살 딸은 내릴 때 잠깐 한눈 판 사이 딸 사라져. 부부 불화설도 평소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져.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 아냐? 한눈 팔 시간에 애 챙기지. 불쌍한 건 아이지. 은정 씨는 기사를 보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민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은정 씨가 그림을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민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켰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5월 7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재훈 경사는 먼저 외부 유괴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놀이공원 방문객 중 수상한 인물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5월 5일 당일 놀이공원 방문객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어린이날이라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최 경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만 명. 모든 방문객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문과 주요 놀이기구 앞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전목마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회전목마 내부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탑승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민수 씨와 지우가 11시 42분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수사관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영상은 없었습니다. 최 경사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인물도 찾아봤습니다. 혼자 다니는 중년 남성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8일이었습니다.
지우의 부모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지우의 사진이 크게 인쇄됐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에 빨간 나비 머리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실종 당일 옷차림과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함께 적었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는 과천 시내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손에 전단지를 들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희 딸 좀 찾아주세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민수 씨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5월 11일이었습니다. 제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과천시장 근처에서요. 민수 씨와 은정 씨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정말요? 수사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였습니다. 은정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우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봤어요. 안양 쪽이었어요. 이번에도 달려갔습니다. 5인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아니었어. 제보는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착각이었습니다. 일부는 장난 전화였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는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에 지쳐갔습니다. 수사팀도 모든 제보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최 경사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렇게 단서가 없을 수가. 5월 20일이었습니다. 실종 20일째였습니다. 놀이공원 직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당일 근무했던 직원이 총 123명이었습니다. 모두 조사했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전목마 담당 직원들은 더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총 5명이었습니다. 김수진 씨, 28살 여성 안전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사받으면서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속 3년 차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동료들이 증언했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자리를 지켰어요. 이상한 점 없었어요. 그 일로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최영호 씨, 29살 남성 안전요원이었습니다. 그도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매일 그 생각만 해요. 제가 뭘 놓친 건 아닐까? 근속 2년 차였습니다. 성실하지만 사교성이 부족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회전목마 정비도 담당했어요. 당일에도 점심시간에 기계 확인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혐의 없었습니다. 박미선 씨, 38살 여성 매표 담당이었습니다. 근속 5년 차였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웃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티켓 확인만 했어요. 하루에 몇백 명이 타는데 얼굴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도 뭔가 이상한 걸 봤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수 씨, 45살 남성 기계 담당이었습니다. 근속 15년, 베테랑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기계실에서 일해요. 탑승객들은 잘 안 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태민 씨, 52살 남성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근속 20년이었습니다. 엄격하고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책임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연락받고 바로 현장으로 갔죠. 제 관리 아래서 이런 일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명 모두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최 경사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다른 가능성들을 검토했습니다. 혹시 지우가 스스로 어딘가로 갔을까요? 하지만 7살 아이가 혼자 놀이공원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문에는 항상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CCTV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혼자 나가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고를 당한 걸까요? 놀이공원 내부와 주변을 수없이 수색했습니다. 하천도 뒤졌습니다. 산속도 찾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2개월째였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뉴스 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했으면. 일주일 후에는 사회면 작은 기사였습니다. 한 개월 후에는 간간이 언급됐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있었나? 시간 참 빠르다. 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는 매일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목소리는 날마다 더 쉬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피해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빨리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저 사람들이네. 민수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눈만 안 팔았어도, 몇 초만 더 봤어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은정 씨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면 지우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지우의 방을 하루 종일 바라봤습니다. 부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때때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당신만 제대로 봤어도 말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는 걸 알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4개월째였습니다. 민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혼 서류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를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온통 IMF 소식뿐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지우 사건은 더욱 잊혔습니다. 민수 씨도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은정 씨는 폭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꾸 지우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최재훈 경사가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최 경사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네 경사님,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 씨가 은정 씨를 봤습니다. 은정 씨도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이 지나갔습니다. IMF의 한파가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뉴스는 온통 경제위기 소식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은 지우 생각을 조금 덜 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전목마가 멈추던 순간이었습니다. 옆을 봤을 때 빈 목마가 보이던 순간이었습니다. 앞에 나갔겠지. 그때 그 생각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학교에서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7살 정도 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우도 이만큼 컸겠지. 교실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왜 울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은정 씨는 남편을 보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눈만 안 팔았어도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지켰어야 했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매달 5일만은 달랐습니다. 5월 5일, 지우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만은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놀이공원으로 갔습니다.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쌍한 분들, 아직도 오시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불편해했습니다. 저렇게 붙잡고 있으면 뭐해?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1999년이 왔습니다. 2년째였습니다.
제보 전화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정말입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 하지만 번번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우리 지우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은정 씨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 씨와 은정 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해 첫날도 회전목마 앞에 있었습니다. 지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어디 있든 목이 메었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4년째였습니다. 민수 씨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업무였습니다. 예전보다 낮은 자리였습니다. 급여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절대 야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해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개인 사정입니다. 상사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야근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성실하지 않아. 팀워크도 없어. 민수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피곤을 핑계로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야근만 안 했어도 피곤하지 않았으면 한눈 팔 이유가 없었을 텐데. 2002년이었습니다. 5년째였습니다. 은정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자꾸 보여요. 밤마다 꿈에 나와요. 손을 뻗으면 사라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은정 씨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걸. 은정 씨가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같이 있었으면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야. 2003년이었습니다. 6년째였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됐습니다. 민수 씨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배워야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실종 글을 올렸습니다. 지우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실종 경위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1997년 5월 5일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12살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직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구체적인 제보는 없었습니다. 2007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구역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사용하면서 여기저기 노후화됐습니다. 벽지가 벗겨졌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 휴게실 내부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천장을 수리하는 정도였습니다. 낡은 가구들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수진 씨, 23살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근속 6개월, 신입이었습니다. 회전목마 안전 담당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휴게실 청소를 돕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사물함을 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무겁다. 땀이 흘렀습니다. 사물함을 천천히 당겼습니다.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물함과 벽 사이 틈새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물건을 집어냈습니다. 머리핀?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빨간색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나비 날개에 작은 하트 무늬가 5개 있었습니다. 반짝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돼서 색이 바랬습니다. 이거 아이 것 같은데. 옆에서 청소하던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머리핀이요. 사물함 뒤에 있었어요. 어머 예쁘네요. 동료가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직원들만 오잖아요. 왜 아이 머리핀이? 글쎄요, 누가 아이 데리고 왔나? 수진 씨가 머리핀을 자세히 봤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먼지 봐요. 그러네요.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근속 15년,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회전목마 매표 담당이었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눈썰미가 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수진 씨가 미선 씨를 불렀습니다. 왜? 이거 좀 봐주세요. 수진 씨가 머리핀을 보여줬습니다. 미선 씨가 받아들었습니다. 아이 머리핀이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내 사물함 뒤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미선 씨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긴 직원만 오는데 이상하네요. 그죠? 미선 씨가 계속 머리핀을 봤습니다. 빨간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됐다. 손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미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언니? 이거. 미선 씨가 머리핀을 계속 봤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빨간 나비 하트 무늬.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10년 전이요? 미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5월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전단지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가 하고 있던 머리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선 씨가 서둘러 휴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총괄 책임자 정태민 씨를 찾았습니다. 근속 25년 차인 정태민 씨는 1997년 사건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미선 씨? 혹시 10년 전에 여기서 아이 실종 사건 있었죠? 정태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 전단지 같은 거 혹시 남아있어요? 아마 파일에 보관했을 거예요. 정태민 씨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확실하진 않은데 혹시 몰라서요. 미선 씨가 손에 든 머리핀을 보여줬습니다. 정태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두 사람은 급히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1997년 정태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10년 전 경찰이 배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빨간 나비 머리핀이 보였습니다. 미선 씨가 손에 든 머리핀과 전단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요. 미선 씨가 머리핀을 보여줬습니다. 정태민 씨가 전단지와 대조했습니다. 둘 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나비 모양의 하트 무늬.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태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울고 있던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요. 정태민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다고 했죠? 직원 휴게실 사물함 뒤에서요. 정태민 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긴 직원만 들어오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설마 내부에 오후 3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경찰한테 알려야 할까요?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정태민 씨도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그 아이의 것이라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근데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왜 아이 머리핀이 있겠어요? 정태민 씨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신고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그 부모님, 목이 메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정태민 씨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말씀하세요. 혹시 1997년에 저희 놀이공원에서 아이 실종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아이가 하던 머리핀이랑 비슷한 게 발견됐어요. 어디서요? 직원 휴게실이요. 정태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혹시 몰라서 신고합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97년 박지우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확인했습니다. 최재훈 경위였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최경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경위님, 1997년 놀이공원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경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박지우 사건이죠. 10년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머리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경위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요? 직원 휴게실이라고 합니다. 최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 휴게실? 그럼 설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최경희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정말 지우의 것일까?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회전목마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최경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울고 있던 부모가 생각났습니다. 꼭 찾아드려야 하는데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정태민 씨와 미선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이었습니다. 최경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게 그 머리핀입니다.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최경희가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하트 무늬가 5개였습니다. 먼지가 묻어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최경희는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전단지 있습니까? 정태민 씨가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최경희가 비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진 않으시죠?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해서요. 왜 여기 있나 싶어서요? 최경희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저쪽 사물함 뒤 틈새요. 최경희가 사물함을 살펴봤습니다. 벽과 사물함 사이 약 10cm 틈새였습니다. 10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건가? 최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긴 직원만 들어옵니까? 네, 일반인은 못 와요. 정태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최경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내부자? 증거로 가져가겠습니다. 부모님한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진짜 지우 거인지. 오후 5시였습니다. 최경희가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 저 최재훈입니다. 경희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10년간 이런 전화는 없었으니까요. 놀이공원에서 머리핀이 발견됐습니다. 네? 머리핀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간 나비 모양 지우가 하던 민수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요? 직원 휴게실입니다. 사물함 뒤에서요. 직원 휴게실이요? 민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수 씨는 전화를 끊고 은정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우 머리핀을 찾았대요. 은정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놀이공원에서. 정말요?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입기도 힘들었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경희가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민수 씨와 은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빨간 나비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묻어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나비 날개에 하트 무늬 5개가 보였습니다. 은정 씨가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 거예요. 할머니가 사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지우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지우가 하고 있던 거예요. 최경위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부모였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은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해요. 이 크기, 이 디자인 똑같아요.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 하셨죠? 직원 휴게실입니다. 직원 휴게실이요? 내 사물함 뒤 틈새에서요. 은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우가, 최경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일반인 출입 불가 구역입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직원이요? 직원 중 한 명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수사하겠습니다. 당시 직원들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은정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를. 최경위는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13일이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경위는 10년 전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 회전목마 담당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총 5명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이미 퇴사했습니다. 결혼 후 육아 중이었습니다. 연락해서 재조사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머리핀이 나왔다고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시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최영호 씨도 이미 퇴사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조사받았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직원 휴게실에서 나왔어요? 알리바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없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여전히 놀이공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55살이었습니다. 재조사를 받으면서 불안해했습니다. 10년 전 일은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최경위는 주목했습니다. 당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기계 점검하러 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10년 전 일인데 어떻게 확인해요?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은요? 혼자 다녔어요.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 씨도 재조사 받았습니다. 머리핀을 발견한 당사자였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티켓만 확인했어요. 휴게실은 점심시간에만 갔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휴게실로 데려갔을 리 없잖아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최경위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전단지를 기억하셨죠? 네, 어렴풋이요.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기억력이 좋아요. 당시 지우와 대화한 적 있습니까? 미선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하루에 수백 명이 오는데 정태민 씨는 여전히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도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 알리바이는 확인됐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어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이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머리핀을 분석했습니다.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머리핀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발견됐습니다. 부모의 DNA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발 지우 거라고 해주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박지우의 머리핀이 맞습니다. 최경위가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확인됐습니다. 지우의 머리핀 맞습니다. 민수 씨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지우 거예요? 내 DNA가 일치합니다. 민수 씨가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지우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경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요, 10년이 지나서 증거가 부족합니다. 알리바이도 명확하지 않고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또 미제로 남는 겁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또 미제로? 최경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재수사가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머리핀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경위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아무 흔적도 없을 수가. 다른 가능성들을 검토했습니다. 혹시 지우가 스스로 휴게실에 들어갔을까요? 하지만 문은 직원증으로만 열렸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들어가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데려간 것일까요? 직원 중 한 명이었을까요? 하지만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4월 초였습니다. 최경위가 민수 씨와 은정 씨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어렵습니다. 은정 씨가 울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머리핀까지 나왔는데, 민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위님 제발요. 우리 지우를 찾아주세요. 최경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군가 지우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야죠. 저희 지우를 어떻게 한 사람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최경위는 수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들이었습니다. 첫째, 빨간 나비 머리핀은 박지우의 것이 맞았습니다. 둘째, 머리핀은 직원 휴게실 사물함 뒤에서 발견됐습니다. 셋째, 직원 휴게실은 일반인 출입 불가 구역이었습니다. 넷째, 지우는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아이였습니다. 다섯째,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지우에게 낯설지 않은 사람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최경위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용의자 특정 불가, 추가 수사 필요 타이핑을 하면서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또 미제로 4월 20일이었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는 놀이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단서가 나왔지만 여전히 지우는 없었습니다.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은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어디 있니? 회전목마가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10년 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만 없었습니다. 은정 씨가 민수 씨를 봤습니다. 10년간 서로를 원망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 응. 은정 씨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요. 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뭐? 최경희 님이 그랬잖아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은정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눈 안 팔았어도 어쩌면 못 막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테니까.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잖아. 은정 씨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범죄자는 따로 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민수 씨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죄책감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5월 5일이었습니다. 지우가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이 됐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는 어김없이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회전목마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지우야 보고 싶어. 은정 씨가 꽃다발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10년 전 신입경사였던 그는 이제 경이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 경위님. 최경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찾아드렸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경위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희가 아는데. 최경위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우를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이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부자가 연루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매달 5일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우리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째였습니다. 지우는 20살이 되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거리에 젊은 여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이렇게 컸을 텐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우리 지우는 강한 아이니까 꼭 살아있을 거야.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18년째였습니다. 최재훈 경위는 여전히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경감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이 나올 때마다 적용해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최경감은 가끔 지우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18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7살 지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찾지 못해서. 민수 씨와 은정 씨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5일이면 어김없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도 그들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직원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부부분이 18년째 오신데 안타까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민수 씨가 회전목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은정 씨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기다려요. 놀이공원 회전목마는 여전히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18년 전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어디로 갔을까요? 직원 휴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왜 7살 아이를 데려갔을까요? 머리핀은 왜 사물함 뒤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이는 살아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